자, 안녕하세요. 12월 7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어떤 기사를 볼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기사는요. 여기 저희 카페 금융권 이슈 요 게시판에 제가 지금 여기 넣어놨으니까 여기로 보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블로그에도 지금 하루에 거의 하나씩 이제 올리려고 하니까요. 유튜브 채널하고 블로그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일자별로 있죠. 오늘 기사는 한번 볼게요.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두 개 중에 여러분들이 기사를 잘 선정해 보시면 되고요. 오피니언은 하루에 한 개씩 해보는 게 좋아요. 자, 그 내용도 이제 순차적으로 남길게요. 자, 오늘 기사 제목은 뭔가요? 구독의 시대, 단순 패키지를 넘어 경험을 줘라. 이제 매식경을 활용하는 친구들 대부분 아무래도 금융권 취업에 아무래도 관련된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뭐 맨날 금융권 취준생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잘 전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매식경은 금융권 취업만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야 금융권 취업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제 해석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이 많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구독의 시대예요. 그렇죠? 이제 뭔가 구독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전처럼 뭔가 서비스만 제공해 준다. 이제 그런 지금 단계가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 니즈들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디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냥 단순하게 할인? 할인만 더 된다? 아마 그곳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똑같은 물건을 사지 않을 거예요. 할인 플러스 뭔가 나한테 베네핏을 계속 주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이게 구독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 있는 거고 요즘에 뭐 흔히 나오는 말로 구독 경제라는 시스템이 지금 비단 어떠한 특정 한 분야가 아니라 전체 산업에 지금 구독 경제라는 게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독 경제 시스템을 하는데 단순하게 뭔가 묶어서 이렇게 줄게요라고 하는 그냥 뭐 물질적인 그냥 베네핏 뿐만 아니라 우리들 특히 여러분들 세대들은 경험이 굉장히 주는 그런 인사이트라든가 그런 가치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넣어야지 산업이 살고 그 기업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거다.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게 맞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요 소제목만 보고 이제 추측을 해본 거고요. 한번 볼게요. 좋아하는 장르만 추천해 주니 영화 찾을 시간이 줄어듭니다. 아, 좋네요. OTT 이용자 광고 스킵 버튼 기다릴 시간에 플레이리스트 한 곡 더 듣는 게 낫죠. 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 MZ세대가 기꺼이 지갑을 꺼내는 트렌드를 파악했다면 이제 실전 전략이 필요하대요. 이때 기억해야 할 마케팅 전략은 구독. 아, 구독.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때와 달리 디지털 네이티브 MZ세대들은 컨텐츠를 누리기 위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요? 어, 저도 사실 아직까지 이거는 약간 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취준생들하고 뭐 얘기를 하고 뭐 하지만 사실 저의 생각도 아직까지는 과거의 생각이에요. 과거의 생각은 이제 약간 이제 고리타분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학교 선배와 밥을 먹었어? 학교 선배가 당연히 사주는 거야.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선배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지금 또 그게 아닌 시대고 내 돈은 뭐 내가 깔끔하게 뭐 내야 된다. 뭐 이런 인식도 강하고. 그리고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뭔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줬으면 나도 저 사람한테 뭔가를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MZ 세대들은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제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제가 뭐 체험을 잘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한번 남겨주실래요? 왜냐면 뭐 사람은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생이도 일 때도 저는 주로 선배들이 이렇게 사주면 좋아했고 다 그거는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러한 게 이제 잘 보세요. 이런 게 MZ 세대들은 이렇게 당연한 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이게 이러한 그 기사라든가 온라인 매체에서 이렇게 확산이 돼 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도 똑같아요. 주식도 갑자기 뭐 좋지 않은데 어떤 이슈가 있어. 근데 그게 뉴스에서 나오고 신문 기사를 막 찍어내. 그럼 사람들이 관심 없던 사람들도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뭐 신문을 여러분들 같이 읽고 취준을 같이 준비하고 또 다른 상담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저는 매스컴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한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대학교 그리고 그 전에 어 저의 이제 미래 직무나 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한다면, 저는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신방과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이제 좀 연결이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신방과가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하던 대로 경영학과가 좋은 거라고 해서 이제 들어간 거고, 예를 들어서 다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물론 그런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신문을 읽고 그리고 간접 체험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 많이 좀 넓혀가는 게 좋아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아무튼 서론이 너무 길었고 이러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MZ세대가 그런지 안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데요. 근데 그게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인식이 낮았기 때문에 뭐 가수분들 노래도 막 그냥 막 틀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남이 고유하게 힘들게 만든 그러한 권리와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가 그렇게 훼손시키는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사회 가치 통념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치의 변화와 함께 사회 트렌드도 바뀌었고, 이에 따라서 구독 경제에 대한 시장이 2016년도에 25조였던 게 지난해 54% 증가해서 40조 원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뭐 넘어가도 되고요. 흥미로운 점은 소비력이 가장 낮은 Z세대가 구독에 가장 진심이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소비력이 없어. 근데 Z세대가 구독에 가장 진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각 기업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각 기업에서도 여러분 뭐 금융권도 왜 그렇게 MZ세대를 잡으려고 하겠어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자, 뭐 유통, 그다음에 뭐 패션,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이제 소비 를 시키려고 하는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다양한 경제 분야에. 그런데 이게 한 40대 넘으면 돈 쓰기 되게 힘들어요. 애기 나오고 그러면. 근데 봐봐요. Z세대가 구독이 가장 진심이라는 건 뭐냐면 돈은 사실 수입은 가장 낮지만 약간 MZ세대 같은 경우는 부모님 찬스 쓸 수 있고 내가 수입을 또 버는 그런 세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독에 이게 진심이 된다는 건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세대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를 들어서 구독 경제라든가 뭐 비대면, 흔히 얘기하는 이런 서비스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비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대부분의 채널과 기업들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고, MZ 세대들을 타겟팅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모른 채 면접장에 가서 그냥 무조건 저는 여기 입사해야 된다, 제 스펙은 이거다라고 나열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면접관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설득이 되겠나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제신문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스펙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현상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그거를 직무에 적용하고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이게 좀 부족할 밖에 없어요. 물론 뛰어난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러한 이제 트렌드를 우리가 좀 익히면 좋겠고, 자, 구매 대신 구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 구매는 뭐예요?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구독이라는 거는 우리가 유튜브 구독, 적어도 제 채널을 구독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은 뭐예요? 매식경. 매일 10분 경제를 해서 면접 중대량이 그만 10분 15분 동안 떠드는 걸 그냥 듣는다는 거지, 뭐 습관처럼. 그쵸? 왜 들어요? 뭔가가 도움이 되니까. 그쵸? 뭔가 도움이 되니까 듣거나, 아니면 그냥 잔소리를 듣고 싶어서 듣거나. 그쵸? 뭐 대부분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적용을 시켜보면 돼요. 첫째는 취향 저격이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 최고의 OTT로 성장한 데는 알고리즘 더 컸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플랫폼 내 영화 75%가 추천 알고리즘으로 소비된다는 거예요. 아, 취향 저격. 두 번째, VIP 전략.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게시를 기점으로 일반 회원과 VIP 회원과 구분이 뚜렷해졌다. 볼 것 할 것 넘치는 MZ 세대는 광고를 보느니 돈을 내겠다 선호한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세대는 예전에는 어떻게든 아끼려고 광고 끝까지 다 봐요. 진짜요, 진짜. 근데 요즘엔 뭐예요? 이게 되게 시간이 돈인 게 사실 어찌 보면 더 맞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래요. 내가 뭔가 뭐 공부를 하든 뭐라든 시간을 줄여줘서 그 시간만큼 내가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그 돈 가격을 지불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절대 안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신비 추구. 나신비란 소비의 중심에 나를 놓고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는 경향. 나다움. 제가 이제 진행하는 이제 이 취미 과정이 나다움이죠, 나다움. 그런 나다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뭐 소비를 하는데 나다움은 저는 별로 그런 것 같고.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편리미엄과 가성비보다 만족의 초점 묻은 가심비. 정말 말 잘 지어내지 않나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구매 대신 구독을 선택하는 이유는 취향 저격, 그리고 VIP 전략, 뭐 그리고 나다움, 뭐 이런 거다. 기업이 구독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왜 달라져? 돈을 쓰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단순하게 아까 제가 서론을 얘기했지만 뭐 물질적으로 뭔가 뭐 주는 거, 그래 할인해 주는 거 그거 이제 뛰어 넘어서야 된다고요. 왜?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우리 가치잖아요, 가치. 그 가치를 충족시켜 줘야 돼. 금융권 비대면 맨날 간다? 비대면 가면 뭐 하냐고. 고객한테 뭐가 좋아지냐고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회사가 비대면으로 간다고 해서 모든 소비자도 비대면으로 가야 돼요? 안 갈 수 있죠. 난 대면이 편한데?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소비자가 결국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결국 파악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뭐다? 구독 경제다. 그래서 금융권도 구독 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다음 뭐 나중에는 공공기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공공기관이야. 나 공무원이고 뭐 사무직으로 들어가. 결국 공무원도 국가의 세금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일반 민간 기업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소비자 중심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가 우리가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 또한 기업은 구독 회원 유지 관리에 공을 들여야 된다. 구독 회원은 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구독을 꾸준하게 이용한다. 2차 콘텐츠 생산에도 적극적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간 국내 커머스 핵심이 대형 유통사에서 쿠팡, 11원가 등 퍼블릭 커머스 플랫폼으로 옮겨온 데는 이런 고객이 핵심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커머스 시장의 이제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산업과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기업 이런 흐름들을 이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여기에 이제 뭐 퍼블릭 커머스 플랫폼에 네이버, 쿠팡, 실버가 주마켓, 뭐 카카오 뭐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금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신세계로 가고 싶어, 현대로 가고 싶어, GS로 가고 싶어. 근데 예전에는 이 시장 다 각기 따로 놀았어.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 플랫폼이랑 이런 유통 구조를 서로 알아야 돼. 다 연계가 돼 있다고요. 이 시장이 이 시장이고 이 시장이 이 시장이야. 이 트렌드에 따라서 믹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알면 좋아. 여기에 또 금융은 아예 생뚱맞은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에 관련된 이슈도 네이버과 쿠팡, 11번가 현대에서 잘하는 것들을 끌고 와서 여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어떻게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다 이런 믹스가 되는 이러한 통합적 사고를 갖고 있는 조직과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취업 준비를 하는 이유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단지 최종 합격이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받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통합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회사 일도 물론 열심히 하지만 회사 일 외에 내 삶을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때로는 뭐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성장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가치를 진정으로 뭐 뭔가 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나중에라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억지로 뭔가를 그리고 끼워 맞춤식의 뭐 취업 준비라든가 뭔가를 되도록 저는 하지 말라고 한다. 그 시기가 가장 지금 중요한 12월부터 2월이라는 시기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고요. 결국 독자 채널로 소비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 한번 쫙 읽어보세요. 쫙 읽어보셔갖고 결국 지금 구독 시장은 구독의 시대는 단순한 뭐 할인이라든가 물질적 그런 내용들을 떠나서 경험을 주고 가치를 주는 기업, 산업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그냥 하나 더 해볼게요. 12월 달에 여러분 쭉쭉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 두 번째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금융권에 관련된 거. 제가 그냥 이제는 일반 내용들, 그다음에 금융권 관련 내용도 이렇게 한번 뭐 하려고 해요, 그냥. 자, 두 번째는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속속 면제, 연말 총량 관리 고피. 자, 매식경을 적어도 7개 정도를 봤다고 한다면 가계대출에 관련된 이슈들을 알 거예요. 모른다고 한다면 보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설명 못 해드죠. 지금 가계대출 굉장히 문제죠. 여러분 알고 있죠? 왜? 대출 총량 관리를 실시했어요. 이거 제가 너무 입 아프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몇 개 한번 찾아보세요. 일주일치, 열흘치. 그럼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 속속 이제 면제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일단 가계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를 할 것 같다. 이해되시죠?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이제 내년에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뭔가 고객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안 좋은 것들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일단 좀 상황적으로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일단 대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할 거라고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계속 조이기만 하면 내년에 은행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막판에는 지금 막판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은행에서 대부분 중도 우대금리라든 그런 거를 해제 그 뭐야 혜택을 지금 다 지웠는데 지금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좀 혜택들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약정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한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요런 거 용어 정리만은 우리가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만기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 만기 전에 미리 돈을 갚아도 중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중도 상환한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수료가 다 이제 은행한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기 상환으로 은행이 앞으로 받지 못하게 될 대출 이자 등 기회비용을 고객한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농협은행도 지금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래서 은행이 진짜 굉장히 좋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 취업을 하든 어딜 가든 무조건 내가 그 기관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金融기관, 그 조직에 무조건적으로 뭐 찬양을 한다? 저는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나의 막 갖고 있는 생각을 조직에 막 다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왜냐면 그거에 대한 상황 판단을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지금 잘하고 있다, 좋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전 상황들 있잖아요. 그 이전 상황들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했다고 한다면 제가 하는 얘기들을 지금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차원에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뭐 고객의 상환 부담을 덜어줬다는 게 은행의 표면적인 설명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지난 3일 기준 우리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5.5%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가 몇 퍼센트예요? 정부 목표치가 5에서 6%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농협은행이 그거를 이제 초과해서 올해 8월부터 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대출 전면 중단했고 그 다음부터 다른 은행들 따다다닥 지금 따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은행들도 어떻게 하고 있다? 대출 증가율 총량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량 관리를 해서 정부에서 지시하는 그 선 이상으로 나가지 않게 지금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업계에서는 내년 가계대출 한도 설정을 앞두고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이제 낮추려고 한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올해 대출 증가율을 낮추면 내년 증가율 한도를 늘려받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증가율을 낮추려고 대부분 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년 증가율 한도가 늘리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과거 전세 자금이 상환되고 신규 전세 대출이 발생되면 실제 대출 총량은 늘어나지만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 총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뭐 난다. 이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막 이러한 내용까지 막 다 내가 머리에 넣으려고 하면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은행별로 이렇게 조금 밸런스를 다 다르게 갖고 갈 수 있구나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에도 이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가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설정돼 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은행들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대출을 줄이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게 어떻게 돼? 은행 수익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고 있다고 해도 기존의 대출 이자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영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19대 주 반응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은행의 수익을 생각을 해서 물론 영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민들이 대부분 다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성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조직에 관련된 반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는 그래요. 제가 속한 조직은 여지껏 뭐 약간은 폐쇄적인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을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별로 좋지 않다. 그건 면접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매시경 한번 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내용들 한번 요약한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친구들과 의견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세요.